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점심 식사 후 당연하게 4,000원, 5,000원짜리 커피를 들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손에는 노란색, 파란색의 묵직한 대용량 컵이 들려있기 시작했죠. 커피 한 잔에 1,500원? 남는 게 있을까? 라는 의구심보다는 싸고 양 많으니 최고다 라는 가성비의 논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생명수였고 은퇴자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라 불리던 창업 아이템, 바로 저가 커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려한 노란 물결 뒤에서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길거리 어디를 가도 10m 간격으로 붙어있는 이 저가 커피 전문점들이 이제는 서로의 살을 깎아먹는 잔인한 구조조정의 현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님은 줄을 서는데 사장님은 월세를 못 낸다는 이 기이한 현상.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 저가 커피의 몰락, 그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통계청과 관련 업계 자료를 보면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현재 전국 커피 전문점 개수는 1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편의점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저가 커피 브랜드의 경우 한 상권 내에서 같은 브랜드 혹은 경쟁 브랜드 3, 4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수익 구조를 뜯어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을 팔면 원두값, 컵값, 빨대값, 홀더값 등 변동비만 약 500원에서 600원이 빠집니다. 여기에 플랫폼 배달 수수료와 임대료, 그리고 최근 급등한 인건비와 전기료를 더하면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은 100원 남짓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루에 300잔을 팔아도 순이익이 고작 3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해도 알바생 월급 주고 나면 사장님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매출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매출액에 속아 뛰어든 창업자들이 텅 빈 통장을 보며 밤잠을 설치는 것.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저가 커피 시장의 민낯입니다. 도대체 왜 이 시장은 출구 없는 늪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 몰락의 원인을 3가지 핵심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구 및 사회 구조의 변화가 물러온 박리담의 한계입니다. 저가 커피의 핵심 전략은 박리담회입니다. 적게 남기되 엄청나게 많이 파는 것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기록적인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배후 수요는 줄어드는데 점포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형적인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파이를 나눠 먹을 사람은 줄어드는데 포크를 든 사람은 2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결국 한계점에 다다른 수요가 공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 혁신과 온라인 플랫폼의 잔인한 잠식입니다. 키오스크와 앱 주문은 인건비를 줄여줄 구원투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앱으로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싼 곳만 골라 주문하는 시대가 되면서 사장님들은 플랫폼에 목줄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배달앱의 무료 배달 경쟁까지 더해지며 1,500원짜리 커피를 팔면서 배달 수수료와 광고비를 지불해야 하는 잔인한 자가당착에 빠졌습니다. 기술이 사장님을 돕는 게 아니라 플랫폼의 배만 불리는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셋째, 세대 교체에 따른 소비 가치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싸고 양 많은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이들은 아주 저렴하거나 혹은 아주 비싸고 특별한 경험을 주는 극단적 양극화 소비를 지향합니다. 어설프게 싼 커피를 먹느니 차라리 편의점 커피를 마시거나 아예 럭셔리한 대형 카페로 가겠다는 심리입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희소성이 사라지자 소비자들에게 저가 커피는 이제 브랜드가 아닌 하나의 필수제 혹은 소모품으로 전락했습니다. 더 이상 브랜드 파워로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피를 흘리며 무너지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도 기적처럼 살아남아 수익을 극대화하는 예외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재정의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사장님은 배달을 과감히 포기하고 대신 인테리어를 프리미엄급으로 올려 카공족이 아닌 회전율 높은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으로서의 동선을 극한으로 설계했습니다. 또 다른 매장은 커피가 아닌 디저트 팝업을 결합해 커피는 미끼 상품으로 쓰고 공화진 디저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1,500원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만의 독보적인 프리미엄화나 특화된 경험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저가 경쟁이라는 낭떠러지로 달려갈 때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이것이 이 잔인한 시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생존 법칙입니다. 저가 커피 시장의 피바람. 이것은 단순히 커피 장사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자영업 생태계가 숫자의 저주에 걸려 무너져 내리는 과정입니다. 빚으로 세운 노란 간판들이 하나둘 불이 꺼질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싸게 많이 팔아 부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샷을 내리면서도 적자를 걱정하는 수많은 사장님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커피나 한번 해볼까 라며 퇴직금을 만지작거리는 예비 창업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팔려는 것은 커피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짜놓은 판 위의 숫자입니까? 세상의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가치의 경제가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이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지 못한다면 1,500원이라는 화려한 감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찐이의 경제론이었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